8월 영국의 런던 남부 핌리커. 영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 아파트의 욕조 안 실제 사진. 의문의 빨간 가방에서 알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어쩌다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공간 자체도 음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벽이 영국의 비밀 정보부인 MI6에서 암호 해독가로 활동하던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 MI6? 직업도 뭔가 범상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러스 윌리엄스와 엿새째 연락이 닿지 않자 회사 동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엿새째 했고 발견된 건 경찰은 그의 집을 방문한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때 욕조 안에서 발견된 빨간색 스포츠 가방. 가방에선 심한 악취가 풍겼고 스산한 느낌마저 오래됐나 보다. 감돌았는데 6일을 훨씬 넘었나 보다. 경찰들이 이 의문의 빨간 가방을 들어올린 순간 왜? 너무 무거워?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액체. 피? 피가 나왔다고? 피가 아니고 아마 부패액일 것 같아요. 부패액. 네. 부패 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라는 거는 피가 썩는 거죠.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알몸 상태인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이었다. 아, 알몸 상태로? 그의 시신이 든 가방에는 의문점이 많았는데 구타 흔적 없나? 첫 번째, 지퍼는 모두 닫혀 있었으며 지퍼의 고리엔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자물쇠의 열쇠는 가방 안 게러스 윌리엄스의 뭐라고? 시신 열쇠가 오른쪽 가방 안에. 엉덩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엥? 누군가 그를 죽인 뒤 가방에 넣고 잠근 것이라면 열쇠는 어떻게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 근데 열쇠 없이 잠글 수 있잖아. 정보수는 잠글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혹시 그가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간 건 스스로 아닐까? 들어가서 자물쇠를 어떻게 잠궈? 만약 스스로 들어갔다면 키 172cm, 몸무게 60kg의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이 세로 48cm, 가로 81cm의 가방에 들어가 밖에 달린 자물쇠를 가방 안에서 혼자서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지퍼를 말이 안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발견 당시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상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그는 불과 발견 일주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일주일 전쯤 죽었네.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왜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것일까? 기간에 비해서 더 부패돼 있었나 보다. 좁은 그 원인은 그의 집에 설정되어 있던 높은 히터 온도 때문이었는데 집을 계절이 뜨겁게. 언젠데? 하지만 게러스 윌리엄스가 사망한 여름에 당시는 저렇게 8월. 열대 트는 좀 것도 이상한데요? 한여름이네? 더운 여름 날씨에 누가 그의 집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올려놨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그의 시신에는 저항이나 부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의도가 있다 않았으며 이거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옷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뭐? 바로 3천만 원 상당의 여성복과 여성 가발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 일하면서 분장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만 가득한 게러스 윌리엄스의 사망 사건을 두고 영국 경찰들도 혼란에 빠졌는데 경찰은 2012년엔 이 사건을 타살로 발표했고 응.
2013년에는 입장을 번복하며 이론적으로는 가방에 사람이 들어가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문을 말은 이론적으로. 내놓으며 게러스 윌리엄스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죽은 사고사로 최종 결론 지었다. 어떻게 사고사가 됐었지? 이 같은 발표에 유족들은 강하게 나 같아도 반발했는데 반발했겠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의 죽음,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수많은 의문점들. 그는 정말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가 사고사를 당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 것일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 비밀 요원은 왜 가방에서 죽었나입니다. 자, 본격적인 추론에 앞서서 윌리엄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네. 네, 일단 가족,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그 키가 저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172. 13살에 영국 수학 능력 시험을 A 레벨로 통과했고 아, 13살에? 네. 재원이네. 17살엔 명문 벵거대학교 학사 학위를 받은 수학 천재였다고 합니다. 자, 영상에 나왔다시피 영국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비밀 요원이 가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영국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을 지었다면 네. 이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의아한 게 키가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더 크시죠, 오히려? 네, 근데 많이 유연하다고 한들 저 가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혼자? 그렇지. 네. 쉽지 그렇죠. 않지. 그리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뭐 몸을 구겨서 들어갔을지언정 가방에 지퍼가 일단 모두 닫혀 있었고요. 맞아요. 게다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혼자서 가능할까? 음. 스스로 들어가서 사고사를 당했다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게. 이게 네. 사실 처음 딱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마치 어떤 악마가 수수께끼 같은 걸 하나 던져놓는 느낌? 자물쇠는 잠겨져 있는데 열쇠는 안쪽에 들어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미스터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국의 현지 경찰들도 2012년엔 타살로 그리고 한 해 후에 2013년에 사고사로 입장을 번복하게 되는데 자, 이 사건 타살일까요? 사고사일까요? 저는 작가로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저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정보 요원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정보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는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 암호를 처음 풀었을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숨기려고 했던 정보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 정보부 내에서건 혹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다른 나라의 정보 요원이든 간에 이 사람을 해칠 그런 동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직업상 추리를 해주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근데 MI6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영국의 정말 세계적인 대표 그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예 흔적이 없이 소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혹을 드러나게 만들었을까 과연 이런 또 궁금함이 있습니다. 사실 타살이라고 한다면 누가 택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면을 나름대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수 있죠. 니코틴으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 다음에 온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부패를 통해서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를 연출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계속 막 타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주 박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가방 안에서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산소가 소비가 아, 되고 그걸로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만큼 빨리 과연 죽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죽는구나. 가방의 사이즈가 지금 가방의 모양이 이런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24cm 정도 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길이가 81c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 한 번쯤은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은 있죠? 머리야. 시험도 네. 많이 배운 기억은 있어요. 배운 기억은 있는데 보통 파이 R 제곱 아우, H라고 파이가 해서 맞아. 그죠? 정확히 기억해요. 네. 그래서 24 곱하기 파이는 그냥 간단하게 3으로 저희가 정확한 걸 계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81. 그다음에 81을 곱하면은 대충 리터로 표현을 하면 145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한 145리터 정도 된다는 건데 그게 3% 정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되면은 보통 호흡 장애가 오고요. 4%가 되면은 구토, 그다음에 실신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한 8에서 10%가 정도 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섭다. 그런데 저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그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숨이 더 많이 쉬어지겠죠. 맞아요. 20회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5분 정도만 돼도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조그만 가방에 갇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성주 박사님께서는 가방 안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물쇠를 혼자 채우고 저 가방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무언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자체가 아마 면식범이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도와준 저렇게 가방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걸 왜 도와줘? 면식범이다. 면식범이라면 가까운 곳에 용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윌리엄스 집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여성의 의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가발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네. 가까운 지인이라면 그의 성적 취향도 아마 공유를 했거나 알고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도와줘.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가 있었고 가방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정신을 잃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온도를 올렸듯이 정확한 사망 시간의 추정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 강 박사님의 얘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같은 취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까워도 그걸 드러내지를 잘 못해요.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친해도. 가까워도 거의 드러내기 어렵죠. 네. 스스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맞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조사는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색정사로 인한 일종의 사고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색정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색정사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들 하시죠. 네. 좀 이 사실은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질식 상태에서 약간 몽롱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은 듯한 아, 쾌감을 느끼는구나. 야릇한 이런 쾌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자기 색정사는 스스로 질식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끈으로 묶는다든지 또 그것을 중간에 자기가 중단할까 봐 자기 손을 또 미리 다 결박한다든지 정말 기괴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자기 색정사에 의한 사망이 밝혀진 것만 미국에서 한 연간 500건 정도가 된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상당수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다가 뭐 자기 스스로 사고가 나서. 질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박했다고 하면 윌리엄스가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집안 내부에 무슨 다툼이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많이 아마 시도를 해봤을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 번쯤은 발각이 됐거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네. 밀폐된 공간 안에 가서 질식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권일용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윌리엄슨은 대체 어떻게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자물쇠까지 채운 걸까요? 네.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네. 이게 지금 과연 혼자 가능하느냐. 일단 들어간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사이든 자이든 안에서 발견됐으니까 이제 가능한 건데. 지퍼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뒤쪽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게 일단 대단한데 why?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이렇게 대충 지퍼만 올리고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저 열쇠를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고 이게 무슨 추리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꾸며놓을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면 준박 씨 말씀대로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살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래서 열쇠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하. 미처 열기도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그래서 사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 하나 사로잡힌 것이 있어요. 뭡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음모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너무나 알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자. 영화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네.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가입을 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일이 많이 있죠. 패스워드 그렇죠. 입력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를 할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쓸 때도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암호화 돼가지고 전부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공개키?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암호화 기법을 깨뜨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창안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을 해치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계의 의미로 자물쇠를 걸어놓고 열쇠는 네가 들고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무섭다. 나올 수 없다라는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진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이야기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와. 무서워. 상사. 작가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영국에 연락을 할까요? 본인 의견 접으시는 겁니까? 아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다 설득이 됐습니다. 맞아요. 작가님의 의견에. 자, 저희 실험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물쇠를 채웠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사인지 타살인지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폐쇄된 건물 안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시신. 폴리스 라인은 그냥 괜히 무서워요. 무서워, 겁나. 그리고 시신이 천장에 뚫려 있는 의문의 구멍. 이 남자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 구멍이 왜 뚫렸지?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한 죽음.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도시 볼티모어. 사건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이 도시에서 2006년 5월 16일 한 청년이 실종됐다.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집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온 가족이 그를 찾아 나섰고 레이의 절친한 친구 보토 역시 친구를 찾기 위해 $1,000에 이르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야속하게도 레이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길하다. 그렇게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때 볼티모어의 오래된 호텔 벨베데레 근처에 있던 주차장에서 레이가 타고 나갔던 차량이 발견됐고 오. 사람들은 이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벨베데레 호텔의 바로 옆에 있던 폐쇄된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구멍이 포착되었는데 실종 8일째이던 2006년 5월 24일 건물의 옥상 구멍 아래서 레이 리베라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구멍 아래에서. 위에서 떨어진 건데 그러면? 그러게요. 부검 결과 그의 몸은 타박산과 철과상으로 성한 데가 없었고 아. 높은 데서 떨어졌네. 아이고. 갈비뼈 골절, 양쪽 폐에서 발견된 자창, 18에서 23cm에 이르는 열상과 두개골 기저부까지 이어진 손상. 게다가 오른쪽 정강이뼈는 살갗을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긴 시간 부패가 진행되어 검시관마저 사인을 판단하지 못한 채 미제로 결론을 내렸고 볼티모어 그 어디에서도 타살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레이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옆 건물인 벨베데르 호텔의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유가족은 경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청년이 자살했을 리 없다는 것. 자살할 이유가 없지. 제일 행복할 시간인데.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안경과 핸드폰은 추락한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것 하나 없이 온전했다. 누가 치워놓고 간 거야. 이뿐만이 아니었다. 벨베데레 호텔은 번화가에 위치해 사람이 뛰어내렸다면 누군가 목격했거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었을 텐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호텔 안에서 레이를 본 사람도 없었고 하필 사건이 있던 날 옥상을 비추던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다. 어? 하필 전날 고장이 났다고? 수숙한 방은 있었나? 없었겠죠. 그리고 자살 사건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호텔 옥상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45피트, 즉 13.7m로 사람이 스스로 뛰어서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 그럼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닐 수 있겠는데? 긴데? 올림픽 선수도 9m가 맥시 최고거든요. 칼로이스도.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위치에서 발견된 레이 리베라.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그는 정말 자살한 것일까?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것이 현장 축소 모형입니다. 이곳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벨베데르 호텔이고요. 이 호텔은 여기가 레이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호텔 부속 건물인데요. 사용되지 않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시신이 바로 이 공간에 천장이 뚫려 있는 구멍 밑에 부패된 채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네. 자, 레이는 왜 이곳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된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아니 이 건물이 지금 폐쇄돼 있다라고 하는데 안 쓰는 건물. 네. 여기를 근데 구멍이 났으면 떨어졌나? 더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구멍에 레이의 DNA가 발견이 됐다라든지 만약에 뛰어서 거기를 부딪혔다면 뭐 혈흔이나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을까요? 아, 존 박사. 존 박사.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박사 좋아요. 현지 언론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어떻게 죽은 걸까요? 자, 레이 리베라의 사건, 과학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자살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죠? 왜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타살에 의한 일이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해서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행동이 너무나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사람을 높은 곳에서 멀리 던져가지고 어떤 건물에 구멍을 뚫릴 정도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13m.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다. 네. 라고 하는 행위가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할 이유도 별로 없거니와 지나치게 복잡하고 힘들고 누군가의 눈에 띄고 흔적을 남기기 너무나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폐쇄된 공간이었고 그 뚫려 있는 지점을 저는 만약에 그 피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뚫려 있는 걸 미리 확인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경이나 폰이 전혀 깨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여서 이렇게 하면 자살로 오해할 수 있겠다.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경찰이 자살로 판정을 내린 것을 보면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더 신빙성이 높게 생각할 만한 그런 정황 증거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한 것이 아까 뭐 사인은 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뚜렷한 다른 살해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추락했는 것 같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누군가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기보다는 자살일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수사팀의 의견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현장에 존재하는 여러 현상들이 지금 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멍으로 사람이 추락을 했다면 미세한 물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있다는 전제로 아마 수사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락인데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제가 이 와. 부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본다면 이 양쪽 폐가 지금 절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창은 이렇게 찔리는 적입니다. 자창은 이렇게 베이는 적이죠. 근데 이 찔렸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뭔가의 범행 도구로 찔린 게 아니고 내부에서 찔렸어요. 내부에서요? 이건 전형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갈비뼈들이 추락과 같은 강력한 타격에 의해서 부러질 때 날카롭게 칼처럼 되어가지고 내장 장기들을 많이 찌르는 현상이 전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그 사망한 사람의 왼쪽 이마에 부딪혀서 머리 골절이 다발성 골절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른쪽 다리 무릎 밑에 발목까지의 이 뼈가 동강이 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주 큰 충격으로 바닥의 지면에 닿았을 때 골절이 되면서 피부 밖으로 뚫고 나오는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추락은 확실하네. 전반적으로 봐서는 추락사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추락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멍이 일단은 사망한 사람이 글로 구멍을 빠졌다라는 전제를 본다면 주차장 쪽. 왜냐하면 주차장 쪽에서 바닥까지가 한 6m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뚫어진 게 아니고 한쪽 주차장면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판이 좀 밀려 있는 형태로 약간 보이거든요. 사진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 왜냐하면 누군가 의식이 없는 사람을 던지거나 밀었다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중간에 의식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꼿꼿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등이나 머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평면에 내려와서 심한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구조물 때문에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면적이 넓게 떨어지는데 이 구멍으로 봐서는 본인이 뛰어내려서 의도적으로 발로 디디면서 빠진 형태의 구멍이지 않겠느냐. 그게 작은 걸로 봤을 때 네. 꼿꼿이 선체로 거기를 통과했을 것이다. 네, 네. 아니 근데 천장이 뚫렸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집 천장이 뚫린다고 생각하면 이 천장이 무슨 종이장도 아니고 두껍지. 굉장히 두꺼운데 사람이 떨어진다고 천장이 뚫릴까도 싶은데. 그러게요. 아까 네. 주차장에서 6m 정도의 높이라고 하셨죠. 6m에서 떨어진다고 천장이 뚫리나요? 그러니까요. 네. 천장 재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진상으로 얼핏 지나가는 저 모습을 보면 천장을 만든 저 재질이 아마도 그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재질이 아닐까 싶다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의 구조가 이제 금속판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그 사이에 뭐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재질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넣은 것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재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를 하고 큰 충격을 가한다. 혹은 뭐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물체가 거기에 충돌한다라고 하면 뚫리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아래 위로 철판이고 가운데가 스티로폼이라고 했을 때 철판이 그렇게 쉽게 뚫릴까? 알루미늄판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루미늄. 네. 그 철판도 두께가 충분히 얇으면 뚫려요. 굉장히 강한 그런 속도로 떨어지면서 충분한 충격을 준다면 하중이 실리면은 네, 뚫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각 작가님과의 조금 다른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고 네. 누군가 주차장에서 어떤 위협이나 폭력 상황이 벌어져서 본인이 도주하기 위해서 그 정도 높이면 내가 뛸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뛰어내려서 사망하게 된. 사실 자살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그럴듯하지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점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런 약간 타살과 자살이 좀 혼합된 듯한 마지막 자기가 뛰어내린 것은 자신의 의사이기는 했으나 그 뛰어내기를 결심하는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설명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잘 안 보일 때 혹은 너무나 당황해서 이렇게 가늠하다 보면 높이가 그 정도가 안 되겠다라고 순간적으로 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일차적인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과 안경을 떨어뜨렸다면 누군가 도망간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미 사망한 것을 보고 안경과 휴대폰을 버려두고 그러면 또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일차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해자 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레이를 자살한 걸로 위장시키려고 했다는 건데 네. 정창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쫓기다가 추락했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새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6m니까 내가 떨어져도 도망갈 수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셨는데 그 샌드위치 파넬 같은 아무리 좀 부실한 지붕이라도 6m 정도 떨어져서는 뚫리기 힘들고 휘어질 정도는 몰라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본관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관에서는 13점 몇 미터 그래, 13.6? 거리가 있다고 굉장히 들었는데 높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닥에 착지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골절이나 뇌 손상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이제 의구심을 그렇기는 놓기는 하네요. 아까 척추에 손상도 없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뭔가 터졌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정도면. 그냥 땅이었으면, 그냥 시멘트였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샌드위치 파넬인데 샌드위치 파넬은
이제 판을 이렇게 넓적하게 하니까 이것이 충격 한번 받아주는 거 휘면서 충격 한번 받아줍니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면서 오른쪽 발로 떨어지면서 거기 좁은 부분에 힘이 다 모이니까 그 부분이 먼저 데미지가 일어나면서 살짝 뚫려요. 한 번 뚫린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또 쉽게 뚫려버리죠. 그렇죠. 처음에 한번 시작이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네. 자, 여기 호텔이 있습니다. 이 높이는 30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봅시다. 그러면 얼마만한 시간 후에 땅에 도착할 것인가? 1, 2초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3초? 거기에 사용되는 공식은 H는 2분의 1 GT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m를 집어넣고 뭐 대략 2.5초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초. 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수평으로 탁 뛰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얼마가 되면 여기서 13.7m가 될까요? 네. 너무 간단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VX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5m/s. 그러네. 네, 이 정도면은 다리가 짧은 초등학교 학생도 이 정도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숫자로 보니까 또. 네. 그럼 검 교수님께서는 왜 호텔 옥상이 아니라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설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호텔의 옥상까지 그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위험이 높아요. 목격의 위험, 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기회들. 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위협을 하고 올라가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둘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뛰어내릴 때 그 사망한 레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좀 자기가 도피할 생각이 있었다면 거기 그 높은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뛰어내리지 않았나. 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맞아요. 목격자가 또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목격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 수사 상황은 못 찾을 수도 있고 있는데 진술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보고도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 자, 물리학 정창욱 교수께서는 과학적인 계산으로, 권일용 교수께서는 프로파일러로서 범죄 현장 분석으로 추락 지점을 서로 다르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권일용 교수께서는 프로파일러의 관점에서 교통사고 후에 시체를 유기한 거라면 왜 저곳에 뒀을까? 네네. 특히 교통사고에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발적인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가해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시신을 어딘가에 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어딘가 현장을 빨리 이탈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탈을 했을 때 전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남의 건물에 그 시신을 갖다 놓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저런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랜드마크인데. 뭐 차량도 있고 한다면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시신을 뭐 들고 가가지고 뭐 산에 어떻게 묻는다든가 인적이 드문 강이나 곳에 바다에 뭐 어떻게 유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흔히 생각을 하는데 저것은 시신을 남의 건물에다가 옮겨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누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구멍도 따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지.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들키지 않고 아저씨 그 지붕에서 뭐 해요? 이거를 걸리지 않고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시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레이 리베라의 추락에 대해 과학적으로도 지금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2018년 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하나의 사진. 뭐야? 그 청바지 아니야? 사람 같은데? 고드름 모델.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고드름이 된 듯 건물의 지붕에 매달려 얼어붙은 한 남자.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의문의 사건. 도대체 그는 왜
고드름처럼 매달려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 시베리아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듯했는데 바로 그때 길을 걷던 마을 소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형체. 소녀가 발견한 것은 지붕에 달린 거대한 고드름. 아니, 그것은 다름 아닌 고드름처럼 얼어붙은 사람이었다. 머리는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고 발에는 기다란 고드름까지 달린 미스터리한 남자의 모습. 말이 안 돼. 소녀의 제보를 받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또한 충격적인 사건에 말을 잇지 못했는데 도대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저 건물에 매달린 채 사망한 것일까? 게다가 마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자가 발견된 건물은 인근 학교에서 운영하는 3층 높이의 기숙사. 하지만 남자는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었다. 이후 경찰이 밝혀낸 그의 신원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호노프였다. 그는 고층 빌딩 수리 전문가로 평소 50m가 넘는 고층 건물에서도 능숙하게 일해왔고 그의 여자친구는 고층 빌딩을 매일 오르는 그가 겨우 3층 높이의 건물에 매달려 사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너무 이상한데. 말이 안 되지. 청년이 건물에 매달려 사망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18년 1월 11일 마을에는 새벽 내내 굵은 눈과 가벼운 눈이 번갈아 내렸고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닥쳤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날 아침 청년은 싸늘한 죽음으로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그의 죽음에서 또 하나의 풀리지 않는 의문은 또 놀랄 게 있어요? 뭔데? 그의 사망 시각이 발견된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전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2시간? 2시간 만에 저렇게 됐다고? 그럼 살아있는 채로 매달려 있었던 건가? 2시간 저렇게 고드름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그렇지. 사람이 죽은 지 2시간 만에 고드름처럼 얼어붙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게 아니라면 그는 지붕에 매달린 채 서서히 죽어갔던 것일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그의 죽음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부검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인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게다가 또 얼었으니까 더 그렇지. 예.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경우에는 사망 시간, 추정 시간도 거의 뭐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2시간이. 네. 아, 그렇구나. 지붕에 매달려 고드름이 되어버린 남자 예브게니 티호노프. 그는 그날 왜 그곳에 있었으며 어떻게 사망한 것일까? 2시간 만에 얼어붙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 자, 고드름이 된 남자의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좀 수상하지 않아요, 뭔가? 말이 안 되는 너무 상황인 것 말이 안 같아요. 되는 게 그리고 아까 사고 같지는 않은 게 여자친구의 증언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고층 건물에 굉장히 그렇지. 능숙한 사람이었고 고작 3층밖에 안 되는 높이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허무하게 죽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좀 믿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나온 그 경찰들의 조사 내용을 보면 사망 시각을 발견되기 2시간 전으로 추정을 했고요. 자살의 근거가 없어 보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는 정도가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라서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한데 청년은 어떻게 고드름 형태로 매달려서 죽게 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장마비 사고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이유로 지붕 위에 올라가는 도중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심장마비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얼어붙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대로 고정이 되는 바람에 몸이 얼어붙게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일부러 지붕에 괜히 한번 매달려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급사하는 상황을 처했는데 그 후에 몸이 얼어붙어서 저런 모양이 되었다. 막 이런 식의 생각 저는 좀 해봅니다. 아. 근데 사고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붕에서 쓰러졌다고 해도 딱 지붕 끝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저는 순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네. 쓰러져가지고 얼어붙기 시작한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약간 눈사태 같은 느낌 혹은 얼어붙어 있는 그 얼음이 쪼개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느낌으로 살살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점점 얼어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부분만 매달린 정도에 고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네. 쭉 미끄러진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밤새 쌓인 눈이 아침에 녹아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려 버렸다. 그런 식도 가능하겠죠. 저는 이 곽재식 작가님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설은 누군가가 이분을 타살하고 이분을 결박해서 그 자세로 매달아 놨다. 그리고 이후에 고드름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타당한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섬뜩하다. 그 일반적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기네스 기록에서 오래 매달리기 선수의 신기록이 16분 3초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망 후 2시간 이후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사망할 당시 전에 매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16분이라는 시간과 2시간을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타살로 이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분을 결박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일단 사고사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작업을 요청했거나 이런 정황들을 따져본다면 경찰에서 금방 확인이 됐었을 것이고 그러게. 사실 또 밤에 작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자구적으로 스스로 올라간 건데 지붕 위로 그런 판단을 해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음주가 개입이 되지 않았겠는가. 밤중에 음주를 하고 나서 줄을. 그리고 제가 현직에서 경험한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다든지 맞아. 뭐 어떤 높은 건물 계단에서 아주 위험스럽게 뭐 담배를 피다가 떨어진다든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여기 이 매달려서 사망한 사람의 그 여자친구 진술을 들어보면 평소에 고층 건물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도 좋아해요. 그럼 술 취하면 더 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또 직업 정황들을 본다면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개방적인 성향일 수가 있어요. 활발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평범한 수준의 상상력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훨씬 더 큰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도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새로운 시도. 근데 이런 개방성의 성향과 음주가 같이 붙어 있으면 또 그 이제 직업상 되게 익숙한 장소예요. 자신이 일하던 장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거나 사망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런 형태로 발견되지 않았는가 이런 맞아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타살의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요? 타살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제 뭐 결박이 있었다면 자기가 풀 수 없는 결박이라면 분명히 타살로 아마 경찰에서 수사가 전개가 됐을 거고 특히 그 이 저렇게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졌다면 상처들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불규칙하고 어떤 흉기의 깊이도 다 다르고 네. 각도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상처들이 지금 경찰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저런 상태로 올라가서 끈으로 매달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는가. 결박은 어렵다. 네. 그리고 특히 범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들이 나와 있고 누구나도 그냥 아침에 해만 뜨면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 네. 마치 전시하듯이 그 시신을 그렇게 유기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타살 현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동기가 없어요 지금 밝혀진 것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있고 당일날에 아마 수사팀에서의 행적들도 그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고사의 네. 상황이 훨씬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2시간 만에 이렇게 길게 얼 수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러게요. 고드름이 2시간 안에 저렇게 얼지 않는다면 이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전날의 행적까지 조사하고 맞아요. 수사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네. 자, 물리학적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시간 만에 저런 고드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원리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2시간 안에 저 정도의 고드름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물의 공급이 있었고 이분이 있는 위치에서의 온도가 정말 낮았고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충분히 강했다면 가능한 일인데 정말 가능했을까? 정말 이 당시의 상황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사람의 온도, 체온이 36.5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고 이후에 고드름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사실 있는데 이게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면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어요. 따뜻한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의 그 열을 외부에 뺏기지 않기 위한 거라서 체온이 36.5도여도 옷 바깥쪽은 사실 온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 같지 않다는 거는 제 아하. 생각인데 정말로 이게 가능했을까는 사실은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영상에서는 당시 날씨가 영하 2, 3도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극한 추위는 아니고 사실 우리도 굉장히 흔하게 느낄 수 있는 영하 2, 3도인데 맞아.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얼어붙을 수가 있나요? 저게 가능한가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드름이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항상 아주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면 고드름이 안 만들어집니다. 일단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고 흘러내린 물이 얼어붙어야 고드름이 되는 거죠. 그러겠는데. 그냥 24시간 내내 영하 10도다. 그럼 고드름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네. 근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붕 부분이거든요. 지붕 부분이면 그 해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정사면으로. 그러면 이제 녹을 수가 있는 조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온도는 그렇게 낮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한 게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예. 바람이 불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장성규 씨 뜨거운 커피 마실 때 너무 뜨겁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후 불죠. 불잖아요. 불면은 식으니까. 네. 물에 있는 물 분자들이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나가면서 네. 기화열이라는 에너지를 빼앗아서 물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강한 바람이 불면 이 고드름 부분의 온도를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죠. 근데 그런 효과를 생각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한편으로는 가만히 사진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도 좀 드냐면
사진을 보면 발바닥 밑에 고드름이 좀 자라나가지고 네.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양발에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발바닥 쪽 고드름 이것은 자라난 모양이나 형태를 보건대 거의 그 자세가 된 이후에 생길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네, 그치, 이분이 그치. 걸어 다니고 있으실 때 그게 생길 수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날씨에 그 정도 길이의 고드름이 생기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 뭐 이런 거를 같이 고려해서 좀 살펴본다면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추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미궁에 빠지게 되는 사건인데요. 사망한 후에 얼었다는 확률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망 후에 그 얼음이 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걸 고려하면 사망한 후 2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단열 효과가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고드름이 옷의 바깥쪽에서 생겼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실험 결과 보면서 처음에 했던 생각 쪽에 대한 믿음이 좀 더 두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발에 자라났던 고드름 길이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네. 아까 실험 고드름 길이하고 큰 차이는 안 났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런 넘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고정이 되는 상황에서 서서히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발에 고드름이 생긴 시간이 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곽 작가님 얘기 듣고 약간 제가 반론이 좀 물론이요. 지금까지 의견이 계속 통일된 분위기였는데. 지붕이 있고 이분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후 얼음이 얼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면 이 분의 몸이 점점 미끄러질수록 오히려 아래로 또 떨어지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중력. 중력. 근데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건 위 부분은 녹았다는 얘기인데 이 분의 몸이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분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얼음 부분은 이 몸 상체의 일부분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많은 얼음이 붙들어 둘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중재를 해보자면 그 지금 사망하신 분이 매달려 있는 상태를 보면 이제 상의하고 하의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상의가 좀 밀려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걸 보면 거기 그 이 난간의 어떤 턱에 옷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걸려서 매달려 있어요. 그러시다가 거기에 옷이 걸려서 그랬을 수 있겠다. 단추나 가능할 것 같아요. 당겨준 힘이 좀 추가로 그래서 상의가 이렇게 올라간 걸 수 있겠네. 됐다. 야 이렇게 아주 다행입니다. 예.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주가 개입이 되지 않았겠는가. 밤중에 음주를 하고 나서 줄을. 결박해서 그 자세로 매달아 놨다.